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지수는 강보합권. 사실 근데 요즘 지수가 중요하진 않죠. 여전히 중목장세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하고요. 그래도 다른 아시아 증시가 약세인 반면에 우리 시장은 그래도 강보합권 빨간불을 켜면서 조금 더 힘은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강했던 로봇, 의료 AI 쪽에서는 좀 주춤하고 오늘은 2차 전지라든지 해운, STO, 코인 관련주들이 또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목 장세입니다. 오늘의 종목으로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 볼까요? 함께 해주실 분들도 같이 모셔보도록 하죠.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입니다. 김성훈 AMHB 인베스트 이사, 신학수 와운의 파트너, 류용민 캐스터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순위에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10위부터 8위까지 보고 오겠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SM그룹 해운 부문 계열사 대환해운이 이름 올렸습니다. BDI 지수 상승과 오늘 현대글로비스와의 480억 원 규모의 수주 소식에 오늘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운업계에 따르면 BDI 지수가 1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해운 운임은 일반적으로 경기 선행 지표로 여겨지고 있죠. 철광석 물동량 강세,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확대 등이 최근 BDI 상승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해운업계에서는 이번 BDI가 실물 경기와는 크게 연관이 없어 본격적인 해운주들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최근 해운 시황의 악화에도 장기 계약을 통한 전용선 위주의 사업 구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올해 3분기는 시장 기대치를 15.5%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10위는 대한해운이 이름 올렸습니다. 이어서 9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9위는 KG케미칼입니다.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소식이 오늘 KG케미칼을 비롯해 요소수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 요소 수입은 대중국 의존도가 90%에 달해 지난 2021년에 겪었던 요소수 대란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의 요소수 통관 지연엔 정치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관련 회의 개최 후 오늘 오후 3시에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KG케미칼이 9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이어서 8위 보겠습니다. 8위는 의료 AI주 루닛이 이름 올렸습니다. AI 열풍이 불면서 업계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대표 의료 AI 업체죠. 급등 이후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낙폭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 영업 손실이 244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에 비해 33.8% 감소하는 등 적자 폭은 계속해서 줄어들곤 있지만 2026년까지도 흑자 전환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루닛 인사이트의 해외 시장 침투나 루닛스코프의 글로벌 빅파마와의 계약 속도에 따라 적자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 탑10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10위는 대한해운입니다. 오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강한 상승이 있었죠. 하지만 상승폭을 줄이며 현재는 좀 윗꼬리를 길게 단 상황입니다. 이 11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해서 상승한 모습인데 추가 상승을 기대해도 될까요? 아니면 좀 단기 급등에 따라 조금 쉬어가는 걸 염두에 둬야 될까요? 신학수 파트너님. 네, 일단은 그 단기 급등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큰 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BDI 벌크선 지수거든요. 이 부분이 좀 올라오고 있어서 다행인데요. 그동안은 굉장히 약하게 움직였었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에 좀 부담이 있었던 것은 맞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의외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래도 하방에서 좀 견조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현금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니까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전략적으로 현금화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크게 네. 긍정적으로 보시지 않는 거예요? 뭐 아직까지는 약간 좀 힘든 그런 업황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요. 구조적 부분은 괜찮아요. 그래서 네. 3분기 매출도 예상보다 잘 나왔었던 부분이 훨씬 더 좋은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뭐 물동량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런 쪽이 조금은 정체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최근 들어서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 여러 선사들 그리고 계약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 특히 이제 현대글로비스와의 이
자동차선 대선 계약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익을 늘려가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디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라온 주가만큼 쫓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뭐 오늘 더 올라오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2,450원을 목표가로 한번 두고요. 네. 현재 가격은 올라와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2,000원이 깨지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2,000원까지는 견딜 수 있는 구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450원과 2,000원 안에서 매매를 하시면은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신규 매수의 매력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BDI가 2,000선 회복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3,000선까지 올라서면서 운임지수 강세와 더불어서 반등을 주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경기라든지 물동량 회복 측면에서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일단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자. 가격 전략은 보유자의 관점에서 좀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9위 KG케미칼 오늘 요소 테마가 좀 움직이기는 했는데 KG케미칼을 제외하고는 뭐 남해화, 롯데 정밀화 뭐 이런 종목들이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는 않거든요. 테마 대비. 네. 요소 테마임은 그러면 그냥 좀 눈높이를 낮추고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 정부가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통관을 좀 보류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장 초반에 살짝 좀 이제 힘을 냈었습니다만은 약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이미 이와 관련해서 올 초에 한번 큰 시세를 내었었고요. 그 뒤로도 중간중간 뒷파동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현업에서도 이런 사건이 나오게 되면은 또 다시 중국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대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미 충분한 요소수를 비축해 놨다라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 공기업들의 경우에도 요소수를 상당 부분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 2년 전 대비해서 요소수 비축량을 상당히 크게 대폭 늘려놨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뭐 더 가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당장 이것이 요소수였던 과거 우리 초보처럼 요소수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지금 오늘 어떤 테마주들의 어떤 약한 흐름의 어떤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소수 테마주들의 경우에는 테마의 어떤 가치, 테마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좀 그렇게 새롭지는 않기 때문에 중립적 관점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요소수 테마 이 중립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겠다. 9위까지 말씀 주셨고요. 이어서 8위 의료 AI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월 고점을 찍은 후 조정을 받다가 10월 달에 들어서 조금 반등하나 싶더니 오늘 다시 전반적으로 의료 AI주들 좀 하락세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역시나 올해 적자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의료 AI 관련주들. 네, 일단은 뭐 의료 AI 관련되어 있는 산업 자체가 미래 산업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의료 관련되어 있는 AI 주식들의 실적이 지금은 잘 나오질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여건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 비용, 그다음에 영업 비용이 많은 그런 여건이겠죠. 그래서 실적적으로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서 루닛도 그렇고 JLK도 그렇고 AI 관련되어 있는 진단 치료 이 부분에 보험 적용에 대한 수가 적용 뭐 이런 부분들이 쏠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료보험 적용 확대는 분명히 수익적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인간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MRA에 대한 사진 아니면은 CT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서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을 측정을 해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과 보조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여건이다, 사업적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기에 조금 더 확대시킨다면 최근에 이제 그 비대면 진료 관련되어 있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영상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서 의료용 AI 쪽은 좀 더 성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다만 성장성이 있는 여건에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여건에서 회사에 대한 재무 구조 이런 쪽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보수적인 건가요? 일단은 저는 보수적인 그런 부분인데요. 현재의 상황은 보수적인데 지금 가격이라면 매수할 수도 있는 그런 네. 가격 대역으로 저는 보이고 있어요. 아, 네. 다만 현재의 가격 대역이 좀 잘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걸리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면서 추적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뭐 물량 소화라든지 바닥을 잡는 걸 보고 나서 이제 그때 접근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이신 거네요. 네네. 네, 사실 근데 그래요. 그 의료 AI주들이 막 탄력적으로 움직일 때는 조정이 나오면 매수 의견 되게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또 기다려보자라는 의견들을 제시를 해주시는데 일단 좀 변동성이 큰 건 수급도 좀 한몫을 하는 것 같은데 김성훈 이사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동안 이제 의료 AI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반등시마다 좀 비중 축소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올해 10배 이상 올랐다라는 템베거 종목들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올해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루닛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차트를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은 루닛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각자의 어떤 펀더멘탈과 좋은 뉴스들이 제법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올해 상당히 선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만 놓고 본다라면은 어느 정도 충분히 미래의 어떤 밸류에이션 충분히 끌어다 썼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해 좀 큰 시세가 났었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시게 되면은 오늘 쉬어가는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뭐 루닛, 레인보우 로보틱스, 화장품 같이 변함께도 마찬가지죠. 올해 좀 큰 시세를 냈던 종목들이 맞아요. 쉬어가는 반면 바닥에 새로 시작하는 STO, 위메이드 같은 이런 새롭게 시작한 종목들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계속될지 아니면은 일회성 끝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시장의 변화의 흐름들이 조금씩 나오는 건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 급등한 만큼 조정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 의료 AI주들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7위와 6위 종목 또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7위 열어보겠습니다. 네, 7위는 덕산테코피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외국 우려 기업 관련 세부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국내 분리막 업체들의 수혜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덕산테코피아 등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사업이 통과되면서 지난 30일부터 연일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키움증권에서는 전해액 신규 고객사와 관련한 모멘텀에 주목해야 한다는 리포트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장에도 두 자릿수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 덕산테코피아가 7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이어서 6위 보겠습니다. 6위는 LS가 이름 올렸습니다. 자회사 LS전선이 세계 최고 통신 속도를 지원하는 5세대급 케이블을 출시했다고 밝히면서 장중 8%대까지 상승폭을 확대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오후장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행된 하이투자증권 리포트에서는 내년부터 대만이나 유럽, 북미 등에서 해저 케이블 수주 확대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자회사 LS전선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는 1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 예정인 LS머티리얼즈의 상장과 관련한 기대감도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LS가 6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종목 탑10 7위부터 6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7위 오늘 또 급등 나오는 덕산테코피아 살펴볼까요?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으로 급등에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지난 거래일에 한 차례 전고체 배터리 그 예타 통과 이슈 때문에 테마를 형성을 했잖아요. 그때 대부분의 전문가분들께서 단기 테마로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좀 뒤따라서 시차를 두고 급등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그때 예타 통과 규모가 1,100억 원?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종목들에 대한 상승폭은 굉장히 어마어마했었거든요. 덕산테코피아의 급등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오늘의 덕산테코피아의 급등은 엔캠과 우리가 연관지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봐야 되나요? 네, 전해액이죠. 일단은 덕산테코피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OLED 소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실적으로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올해 계속 영업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2차 전지 신사업을 좀 잘 준비를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판관비 증가로 인해서 적자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IRA 세부 규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엔캠과 같은 종목들이 좀 시세를 내어주고 있고요. 결국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국내 어떤 전해 업체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면서 엔캠이 올라가고 있고요. 덕산테코피아의 경우에도 현재 미국 테네시 주에
증설 중인 전액 공장이 있죠. 이것이 내년 3월에 완공 예정인데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되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테마도 향후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갈 수가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덕산테코피아가 지분 약 70%를 보유하고 있는 이 자회사 세븐킹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개발하는 이제 세라믹 산화물 기반 전고체 배터리가 중간중간 뉴스가 나오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해액과 전고체 배터리 이 두 가지의 테마를 동시에 같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본다라면은 실적을 가지고서 이제 가는 종목이 아니라 어떤 이런 테마와 어떤 스토리로 가지고서 주가는 이렇게 당장 밀리기다기보다는 지금의 시세로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음극재, 전해액, 전해질, 그리고 관련해서 분리막, 이게 반사액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오늘 급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IRA 관련한 이 이슈로 조금 더 움직일 여지가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유효한가요? 김성우 이사님? 네,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오늘 보시게 되면은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포스코 퓨처엠이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LNF도 마찬가지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시장에서 이미 한 2달, 3달 전부터 대규모의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이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대규모 46자리 공시가 나왔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 혹은 LNF 역시도 이런 어떤 에코프로 BM 같은 대규모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들 그리고 LNF 시세에 반영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오늘도 지금 에코프로 BM의 어떤 수주만 가지고서도 리포트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약간 좀 폄하하는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차 전지 섹터가 이런 수주를 가지고서 당장 주가가 V자로 올라간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업황의 바닥은 4분기에서 1분기로 본다라면은 지금은 차분하게 바닥을 다져가는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해액과 전고체 테마 양쪽에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이 덕산 테코피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6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S입니다. 지난 여름 7월에 15만 원까지 고점을 찍고 이 절반 가까이 지금 하락한 상황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5G 케이블 관련 뉴스도 있는 상황입니다. LS 좀 지금 상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신학수 파트너님. 네, 이전에 올라왔을 때는 좀 급등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가격 대역에서 기간 조정을 많이 거친 그런 상황이고 그때 매물로 작동했었던 물량들이 지금 많이 소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가격 대역은 조금은 안정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성장성 관련되는 여건에서 LS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LS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상승력이 있겠는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LS 머티리얼즈 상장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공모가도 예견되어 있었던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차후에 가격 흐름은 그때 봐야 되는 거지만 상장 차익에 대한 부분들, 상장 관련되어 있는 여건에 분명히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또 LS전선 아시아 해저 케이블, 해저 케이블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케이블이 중요한데요. 통신용 케이블도 통신용 케이블이지만 전력 케이블 이쪽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블 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유리한 그런 상황이고 K배터리 진출 이후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하이리켈사 LNF하고 협업 이런 얘기도 지금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특히 이제 그 LS MMN 이쪽에서 새만금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가시화되면은 LS 그룹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좀 성장성이 있는 사업군으로 재편이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가격은 낮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지금 오늘 움직임 부분이 좀 있다라고 치더라도 충분하게 10만 원 부분까지는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만 1,0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하고요. 현재 가격이 87,400원 그 위에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8만 1,000원, 그러니까 8만 원 부분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정리하시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럼 LS 머티리얼즈 상장이 12일인데 그쵸. 이를 앞둔 그 일정에 대한 전략
전략은 필요 없으니까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니까. 네, 일단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오늘이 청약의 일반 마지막, 청약, 네, 맞아요. 마지막 날일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청약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괜찮은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LS 그룹 자체적인 부분에 사업이 이전에는 조금 그 각광을 받지 못했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더 앞서 있는 부분에 배터리 사업이든지 아니면은 풍력 관련되어 있는 케이블 사업, 그리고 해저 케이블 관련되어 있는 여건들 그런 부분이 쏙쏙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전에 움직였었던 아마 8월 달에 아마 움직였을 텐데요. 8월 달에 움직였었던 부분이 전조 여건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LS그룹 자체가 조금은 성장력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다. 주가는 좀 더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네,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LS 머티리얼즈 상장 전후로에서의 또 주가의 향방도 같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장 종목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12월의 첫 번째 월요일 양시장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업계 신규 수주에 힘입어서 내년에도 호실적을 거둘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시장을 전망하면서 이 조선주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으라고도 말하고 있는데요. HD 현대중공업 최대 주주인 HD 한국주선해양의 수주 모멘텀으로 인해서 3거래일째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폭 확대하는 가운데 현재 3.8%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월의장 역시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금리 정점론에 더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바닥을 확인했다는 인식 속에 투자자 예탁금 또한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노이즈와 함께 추락했던 카카오도 이를 딛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달 전 3만 원대에서 현재 2.4% 오르면서 5만 원대 회복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잡혀가자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바이오주들 향한 투심도 소폭 긍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 당뇨 테마뿐 아니라 이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 바이오계 대형주들도 조용한 오름세를 보여오고 있는데요. 그중 내년에 기술 이전 관련 모멘텀을 보유한 레고캠 바이오가 3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한 가운데 현재 2.6%의 오름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등장한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라고 생각해야 하는 건지 결론을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이 테마주들이 뉴스에 들썩이고 있는데요. 그중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전거래일은 시제니, 오늘은 수젠텍이 가장 두드러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 급증한 가운데 현재도 두 자릿수의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5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반도체 대표주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급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에만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2조 원 넘게,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는 반도체주의 90%가 넘는 투자금을 쏟았다고 합니다. 오늘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오후장에도 소폭의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5위는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4위 보겠습니다.
IRA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분리막 수요 증가 수혜 기대감에 SK하이테크놀로지도 오늘장 강한데요. 배터리 주요 부품에 해당하는 분리막의 경우 중국산 분리막 수요가 국내 업체로 넘어올 것이란 전망도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까지 유입되면서 두 자릿수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위에는 SK하이테크놀로지가 이름 올렸습니다. 다음 3위 보겠습니다. 3위는 위메이드인데요. 비트코인이 2년 만에 4만 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올해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더 빨리 떨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금리에 민감한 자산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데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과 첫 현물 비트코인 ETF 출시 기대감, 그리고 위메이드 MMORPG, 나이트크로우의 수상 소식 등까지 더해지면서 오후장에도 두 자릿수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목 탑10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5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죠. 이 7만 원 안착 이후에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인데 업황 회복과 더불어서 이 최근에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도 좀 수혜를 받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좀 앞으로 연말 어디까지 좀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어떤 삼성전자의 경우는 정말 무거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이 조금 이제 돌아서게 되면은 탄력이 좀 붙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 환율이 좀 1,300원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그렇게 기대한 것만큼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죠. 일단 반도체 섹터의 경우 바닥은 확인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낸드에 대한 부분들도 가격 회복력이 상당히 좀 강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HBM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문제는 이거죠.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HBM이 실적에 기여하는 이제 기여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이 일단은 실적 어떤 주가의 상단을 막는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HBM의 성장성 그리고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떤 펀더멘탈만 놓고 본다면은 성장보다는 일단 주가의 반등 수준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서 기대감을 살짝 좀 낮추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여기서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좀 더 강하게 나와준다라면은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주가는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역시나 이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낮다라는 점이 주가의 상단을 역시나 같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역시나 삼성전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율 수혜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환율에 대한 수혜를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12월 중순에 있을 FOMC에서 연준의 어떤 피봇이 조금이라도 뭐 점도표의 어떤 움직임이라던가요 그런 것들이 나와주게 된다라면은 주가가 한 번 더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8만 원 전후에서는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좀 자르고 가는 어떤 다시 말해서 차익 실현 한 번은 해주시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래도 오늘 같은 장에서도 뭐 지금 외국인 수급이 시원하진 않다라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꾸준히 유입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면서 지수가 강하게 올라서는 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주춤하긴 하지만 좀 길게 보고 지금 가격대에서 좀 모아 가볼까라고 하시는 분들 유효한가요?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 시장이나 지수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렇게 좀 뭐랄까요 마음 놓고 큰 돈을 지른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12월 중순 FOMC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 FOMC를 전후로 해서 시장이 한 번 더 위든 아래든 한 번의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따라다시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 어떤 그런 하방 변동성이 나온다면 네. 그 하방 변동성을 어떤 주가 매수의 어떤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4위 또 SK하이테크놀로지의 급등도 살펴볼까요? 앞서서 뭐 IRA 관련해서 해외 우려 기업 이제 세부 규정 발표로 인해서 오늘 분리막, 음극재, 전액 관련주들이 이제 반사의 기대감으로 올라서고 있는데 분리막 관련주들의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SK하이테크놀로지도
조금 더 반등에 대한 힘 기대해 볼 수 있나요? 연말장 봐도 될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더 올라온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근데 문제점은 있죠. 매물이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SKI 테크놀로지가 상장한 이후에 줄곧 내리기만 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아마 상장해서 최고가로 찍은 게 24만 9천 원, 25만 원 요 대역이었는데 지금은 뭐 7만 원 대역으로 와 있는 상황이니까 정말 많이 내렸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분리막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좀 들어온 거고 IRA 관련되어 있는 법 이런 쪽에 북미 쪽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주면서 바닥 쪽 부분에서 반등을 해준 거죠. 그렇다면 바닥에 대한 여건의 반등으로만 보시는 게 아직까지는 그쪽이 더 신빙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다만 이제 SKI 테크놀로지가 4분기 실적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도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매출액, 영업이익 좀씩 늘고 있는 그런 여건이죠. 그러나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수요가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SKI 테크놀로지 자체도 신규 공장에 대한 가동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죠. 일회성 비용에 연말까지 또 상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이익이 난다고 해도 조금 이익이 나는 이 큰 회사가 작은 수익이 나는 그런 부분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대역은 이격에 의한 반등, 즉 낙폭에 의한 반등이고 호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는 9만 원을 목표가, 그 가격 대역이면 충분히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 전략적 부분과 재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손절가는 6만 8천 원을 제시를 해봅니다. LG엔솔, LG화학, SK온 중국 합작법인 가지고 있는 그 업체들은 영향 좀 제한적으로 봐도 되는 거 맞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일단은 SKI 테크놀로지가 제일 중요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현재에 봤을 때에는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네. 있는 부분에서 팔고 그 이후에 가격이 안착이 됐을 때 쫓아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곁들여 말씀드린다면은 오늘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 이쪽이 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있는데요. 역시 그동안 많이 내렸었던 부분의 반등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SKI 테크놀로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3위 위메이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호재성 이슈 나오고 있죠. 위믹스 코인부터 중동 시장 확장 기대감까지 위메이드 다만 좀 단기간에 많이 올랐는데 추가 상승 기대해도 될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중간중간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주가가 거의 2년 이상 크게 오랫동안 쉬어갔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근데 그 쉬어가는 동안 매출 규모만 놓고 본다라면 매출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코인 시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오늘도 비트코인이 장중에 아침에 4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지금도 4만 1,000달러까지는 올라가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위믹스라고 하는 이 코인 역시도 상당히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일단은 중국 파도를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현지 업체들과 퍼블리싱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 이런 부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중국 퍼블리싱 계약이 나온다라면은 역시 파노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도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 1분기에는 나이트크로우와 매드엔진이 합병에 대한 모멘텀, 2분기에는 미르포, 3분기에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 4분기에는 미르 모바일 같이 각 분기별로 상당히 중요한 신작에 대한 이벤트들이 연이어 있는 만큼 그동안 오랫동안 많이 쉬어갔고요. 바닥에서 이제 슬슬 고개를 들고 있는 만큼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주봉 차트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서야 살짝 좀 고개를 드는 어떤 그 흐름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서 물론 무리하게 단기에 올랐기 때문에 쫓아가실 필요 없고요. 다만 조정이 나왔을 때는 좀 자신 있게 매수에 임하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정 시 매수에 대한 의견으로 또 위메이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에서는 또 시청자분들 어떤 분위기로 또 어떤 이야기들 나누고 계신지 오늘부터는 제가 채팅방 쭉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보니까 지금 위메이드 3위였는데 한문철 TV님이 위메이드 냈고 하셨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위메이드 이렇게 종목 장세 속에 급등하는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좋으시겠어요.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더 간다 못 간다 얘기도 한창이신데
가운데 조금 더 압축해서 살펴보면 미니벌 라이프님께서 정부 발표 기다리다가 대주주들 포기하고 팔아보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개인 투자부들이 많이 갖고 있었던 종목도 오늘 또 심심치 않게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로봇주 안에서는 뭐 두산 로보틱스가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외 로봇주들이 잇따라 또 빠지는 움직임, 또 많이 올랐던 의료 AI 쪽에서도 오늘 좀 차익 실현이 크게 나오고 있고 또 계속해서 뭐 그동안 견조했었던 고가에 있던 종목들 뭐 재룡전기, 일진전기, 전력기계 쪽에서도 오늘 좀 낙폭을 키우는 모습으로 수급 관련해서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 요건 완화에 대한 발표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관련한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이사님도 이런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발표가 안 나오니까 좀 버티던 물량들이 다시 좀 쏟아지는 거 아닌가. 우리 연말 고지병 다시 좀 신경 써야 되나요? 이게 좀 빨리 좀 정부와 정치권에서 합의를 하셔가지고서 이렇게 빨리 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뭐 어떤 뉴스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료가 있어서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은 때리고 보자라는 심리가 종목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뭐 테마주들, STO 테마주들 같이 일시에 수급이 몰리는 그런 섹터들을 제외하고 오늘도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비움 같은 종목들이 재료가 나와서 올라가니까 바로 매물이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지난주에는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종목이 그랬었고 그 전에는 삼천당제약 같은 종목들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서 갭상승했습니다. 바로 매물이 나온 것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이건 섹터를 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섹터에 마찬가지로 좋은 재료가 있고 올라갈 만한 충분한 펀더멘탈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돈을 주어서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내가 소위 말해서 위로 잡아먹으면서 주식을 매수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지금 대주주 요건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팔고 보자라는 심리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급이 꼬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시장이 지배되는 상황이 오늘까지도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런 이슈 때문에 밀린다라고 한다라면 내년을 보고서 내년 초를 보고서 매수에 나서는 어떤 그런 뭐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것들 지금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매년 것을 반복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조건을 좀 정해 주신다라면은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좀 우리 시장에도 좀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어떤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은 좀 아무래도 연말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무리해서 이제 신규 매수 같은 건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이슈와 함께 더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 탑10 대망의 2위와 1위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어서 2위 보겠습니다. 네, 2위는 K옥션인데요. 오늘 토큰증권 관련주들의 상승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K옥션의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 자회사인 아트투게더가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토큰증권 사업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울옥션에 이어 K옥션까지 자회사들이 연이은 토큰증권 사업 진출 소식에 시장 개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옥션과 서울옥션 등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 중에 있고 K옥션은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1위 보겠습니다. 1위는 에코프로 그룹주입니다. 삼성 SDI 향 대규모 수주 소식에 에코프로비엠이 장중 26%대 급등을 보였는데 현재는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모습입니다. 증권사에서는 중장기 성장성이 밝긴 해도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상황이라고 분석하면서 일부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하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급등을 보이는 가운데 에코프로와의 주가 흐름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유가증권 시장에 입성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거래 대금이 상장 이후 2주 동안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도 웃돌았다고 전해졌는데요. 1위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종목 탑10 살펴봤습니다. 네, 2위 K옥션 STO 관련주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또 강한 이슈가 STO인데 서울옥션이 앤디올 작품으로 기초자산 이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K옥션은 파라다이시티 가신 분들 아실 텐데 쿠사와야의 호박이라는 작품에 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상한가입니다. 트레이딩에 대한 팁을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신학수 대표님? 네, 일단은 뭐 K옥션, 서울옥션,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마찬가지고요. K옥션은 현재 상한가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의 성장성, 개화에 대한 부분이고 스타트가 됐다라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조각투자, 토큰증권 이쪽에 얘기는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진행되는 상황은 아마 올해 8월 달에 이제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약간 좀 늦어지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각 투자, 회화에 대한 부분 아니면은 도자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 토큰으로 분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이쪽에 제일 앞서 있는 부분이 경매 시장에 해당될 거예요. 그래서 상품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K옥션도 그렇고 서울옥션도 충분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STO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영향을 받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투자 관련되어 있는 여건의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는 것 이런 쪽은 증권사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가오는 부분에서 제일 큰 그런 상황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부나 아니면은 세무 당국에서도 중요한 것은 미술품 경매에 대한 부분과 유통에 대한 한계성, 유통에 대한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로드맵이 짜여졌다라는 게 굉장히 크고요. 작년도에 미술품 거래액이 1조 원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굉장히 큰 시장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K옥션과 서울옥션, 다른 STO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실제 쫓아가서 매매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K옥션을 기준으로 본다면 K옥션의 매물벽, 그러니까 상장한 이후에 매물로 들어와 있는 매물벽, 요 매물벽이 9,500원에서 10,000원 가격 대역이에요. 오늘 6,590원이니까 내일이면 그 가격 대역으로 들어온다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쫓아가는 것보다는 갖고 있는 부분에 적정 부분 물량 소화를 시키면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챙길 건 챙기자. 그렇죠.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이나 3번에 나눠서 현금화하는 전략과 이후에 다시 더 좋아지면 낮은 가격에 재매수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투자적 관점으로 접근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자자 관점에서 접근해보자. K옥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1위 에코프로 BM 그룹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 대규모 수주 소식이 있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는 다소 이제 부정적인 의견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에코프로만 또 유일하게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BM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 먼저 2차 전지 섹터의 악재와 호재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비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악재들의 경우에는 다 아시죠? 실적 안 좋다 다 알고 있고요. 4분기 실적 어닝 쇼크 나올 겁니다. 기대하지 마시고요. 2024년 실적 안 좋습니다. 이미 리포트를 통해서 다 나오고 있고요. 전기차 판매량 둔화에 대한 뉴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노이즈,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오늘도 나오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다 갈아엎을 것이다라는 논리인데요. 그건 가봐야지 압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갈아엎는다라는 논리 자체가 너무나 극단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엄청난 일자리를 창출을 지금 해내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다 갈아엎는다.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 좀 너무나 그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호재가 무엇이 있을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아틀란티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GM도 그렇고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목표치, 탄소 배출량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벌금을 내는데 두 회사 합쳐서 약 4천억 정도 벌금을 냈고요. 올해도 또 내야 됩니다. 결국은 전기차를 어쩔 수 없이 더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간만 보던 도요타 자동차가 얼마 전에 또 추가적인 어떤 배터리 공장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총 투자 금액이 약 130억 달러입니다. 천문학적인 투자 금액을 도요타 자동차, 그동안 하이브리드만 밀면서 간만 보던 일본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 자동차가 드디어 발벗고 나섰다는 것 자체가 2차 전지 사업 자체가 성장이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테슬라의 실적 여러분들 이렇게 까보시게 되면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차지하는 실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도 150에서 200% 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리포트를 보실 때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미래 성장성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리포트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플러스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ESS 대표적인 기업인데 이 회사 주가가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2000년대를 볼 때 지금은 전기차의 어떤 흐름만 보시겠지만 지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업황의 바닥은 4분기에서 내년 한 1분기 초 정도로 바닥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의 바닥을 여러분들께 인식을 하신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낮추시고 다만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뻗어나가는 그 시점만 놓고 본다면 올해 연말부터 내년 연초부터는 조금 더 주가 탄력을 가지고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1위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삼성전자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성훈 이사 신학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